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UN 총회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할 거다. 이렇게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방이 있었죠.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래, 이제는 잠시 이렇게 오다 가다 통로에서 마주서서 이야기 좀 나누는 인사 정도 하는 풀 어사이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러면서 감지덕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저자세 외교가 또다시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번에 한다. 또 아니다. 했던 그런 문제가 근 일주일 정도 아주 시끄럽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한국 측이 백기를 든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렇게 된 건가? 어디에서 이게 잘못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 이야기는 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왔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9월 13일 서울에서 VOA 뉴스, 이것은 그냥 VOA 뉴스하고는 좀 구분하시라고 리마연에서 이야기했죠. 그곳에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게 양자 정상회담이 될지 아니면 약식 회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회담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 이때부터도 이미 풀어사이드도 그거라도 이렇게 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결국은 이제 이 말에서 9월 13일 보도를 보면 이게 9월 12일부터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현재 추진 중이다. 그게 양자회담이 됐든 약식 회동이 됐든 하기는 한다. 하기로 했다. 자, 이 정보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9월 15일이 되면 이게 좀 더 그 풍선이 커집니다. 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회담으로 한다. 이제 다 끝났다. 뭐 아직 그 세부적인 의제만 조율 중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기로 하죠. 9월 15일 KBS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정이 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 한일 정상회담이 유동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UN 총회 때 그걸 계기로 정상회담도 많이 하고 다른 나라 정상도 많이 만나고 이게 있는데 그게 좀 유동적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앞에 그 전후 사정을 보면 그래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9월 15일 현재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해놨다. 시간만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이제 확고하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이거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한국 측과 일본 측이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아주 흔쾌히 합의를 했다. 합의가 다 됐다. 이 외교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 용어, 표현,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나는 게 좋겠다.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흔쾌히 합의를 했다. 일본이 아무 조건 없이, 거리낌 없이 반갑게 동의를 했다. 서로 그랬다. 이러면 벌써 또 조짐이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이야기라고 역시 나오는 게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배부른 소리를 합니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회담 시간은 뭐 겨우 30분 남짓 짧은 시간이 될 거다. 유엔 총회 계기에 양자회담을 하면서 30분 남짓이면은 큰 거죠. 그런데 그까짓 거 이번에 한 그 정도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가 KBS 쪽에서 아니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그냥 내보냈으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을 일본하고 내밀하게 쏙닥쏙닥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남몰래 밀실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있고 다 체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국민은 저 윤석열 정권 저것들이 저거 일본하고 내통을 했네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일본은 똑같이 말을 하겠죠. 국익이 아니라 저 상대방이 좋아갖고 저런 짓을 했네. 그럴 소리를 의식 없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이해하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그냥 입만 뻥긋하면 그게 다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이 양반 첩을 사기는 샀는데 양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혈통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감각, 취향, 말씨, 행동거지 이것까지 양반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 공무원 출신도 많고 전에 평생을 무슨 청와대 언저리에서 살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떠들게 놔뒀다는 것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것도 상층부가 나와서 이런 소리를 했다면 그들이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다.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KBS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번에는 미국과도 일본과도 각각 단독 정상회담을 한다. 약식 아니다. 약식 같은 거 이제 우리 안 한다. 이런 뉘앙스고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이나 22일에 할 거다. 이게 KBS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는 영상 이거 KTV도 내놓고 있고 해서 그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에서 9월 21일 수요일까지 이 이틀 동안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하고 양자회담도 몇 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몇 개면 미국에서 할 양자회담이 2개는 아니고 3개 이상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몇 개라고 하면 1개, 2개 아니고 그 이상일 때 보통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 부분은 KBS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 그거 살펴봅시다.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 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러니 이번에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양자회담을 혹시 못할까? 혹시 못 만나고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일찌감치 우리는 뭐 남들처럼 눈치 보고 시간을 빈질러 가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일본하고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30분 남짓을 짧다고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회담으로 될 거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이거는 정했다 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겠죠. 이런 9월 15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나서 정확히 2시간 뒤, 길지도 않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니고 2시간 뒤, 그때가 9월 15일 오후 4시라고 합니다. 일본의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받은 것이죠. 한국과 양자회담 하기로 했다는데 이렇게. 그런데 그때 일본 관방장관 이야기가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인 뉴욕 방문 일정은 현 시점에서는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확정 발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결정된 것이 없다. 이게 외교적 발언입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용궁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자기네 쪽 이야기를 하면서 넌지시 한국에서 말하는 게 우리하고는 얘기가 다르다. 알릴 거 다 알리면서 자기 체면도 차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상적이거나 그렇지 않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을 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외교적 언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9월 16일에 일본의 언론, 신문사, 방송사 이런 데서 취재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 국내 그 신문 방송사도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넘겨받은 거, 브리핑 받은 거 그것만이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그거를 보도하고 그것을 방송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일본의 언론사가 내놓은 것은 결국 한일 정상회담 합의는 안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니혼 TV 여기서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더라 하는 내용을 내보냈는데, 이게 늘 한국이 하는 방법이다. 한국이 하는 방식이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늘 저런 식이다. 이러면서 불쾌감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확정이라는 거 들은 바가 없다. 왜 그런 발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곤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체면은 지켜주면서 한 것이죠. 니온TV는 뭐 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VOA 뉴스, 미국의 소리 뉴스까지도 9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걸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 정도까지 했다면 한국 정부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죠. 이게 참 큰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9월 15일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제77차 유엔 총회의 고위급 일반 토의 기간에 바로 이때 이제 연설들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각각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다. 이거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전적으로 한국 정부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에서 한 그 녹취도 실었는데 9월 20일에서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각각 합의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부 일정 그런 걸 조율 중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또 위험한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9월 15일에 했다. 그러면서 자, 이 내용이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겁니다. 강제징용 등 현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남몰래 일본 국민들 몰래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양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체크할 필요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됐다. 이번에 만나는 거 서로 좋다 하고 흔쾌히 합의를 했다. 이게 일본 국민은 지금 불만이 꽉 차 있죠. 이 징용공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거를 어떻게 그 분노를 눌러가면서, 그리고 한국과 논의를 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VOA까지 해서 대통령실에서 막 내보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몰래 뒤에서 쑥닥쑥닥해서 이거 다 그냥 하기로 했거든. 그래, 우리가 만나서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 그건 뒤로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좋게 하기로 했어. 이런 소리를 공개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9월 18일 일본 쪽에서 이제 보다 직설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월 18일 산케이 신문에서 여러 명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들을 취재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거. 이제 그 일정만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러면 한국 대통령실이 세계를 상대로 그리고 양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싫었습니다. 김태효 1차장이 브리핑을 한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는 삼가해달라 하고 한국 정부에 이미 전달을 했다. 경고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망신은 망신이고 이미 그 관계가 겉보기에 이게 어떻게 미봉책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내상이 깊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케이에서는 이게 혹시 계속 가서 성사가 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는 짧은 시간 서서 이야기를 하는 약식 만남, 풀 어사이드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불발 안 되든지 풀 어사이드 정도 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도 하게 되면 이런 쪽이다. 그러니까 그 양자회담은 아닌 것이죠. 자, 일본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항의까지 했다. 항의까지 전달을 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9월 18일에 이르러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현재 그냥 조율 중이지 결정된 게 없다. 결정된 게 없다고 한다면 그 김태효 그 차장이나 또 9월 13일에 그 안보실장 등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다 이게 픽션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9월 18일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냥 계속 조율 중이다. 결정된 바가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전체가 이번 그럼 결과적으로 가짜 브리핑? 완전 가짜라는 뜻은 아닌데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 전체가 관계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고위직에 있는 사람, 안보실 1차장 이런 두드러지는 사람들 나서서 언론에 이야기한 사람들만 한마음 한뜻으로 한일 정상회담 결정됐다고 밖에다 퍼뜨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패가 갈라져 있는 거구나 하는 게 확인되는 거는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9월 18일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나왔죠. 이 사람이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브리핑한 게 맞다고 우긴 게 이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유엔 총회 때 열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상황에 무슨 변동이 있다고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냥 쭉 간다. 자, 고위 관계자 9월 18일에도 우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담 시간과 장소는 조율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더 확고하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의제 등 세부 내용 최종 조율만 남았다. 자, 요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구나. 국가 간에 항의를 받을 정도의 사태를 불러일으켜 놓고도 역시 그 신문 방송하고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우리가 알기로는 무슨 김성환 씨인가 하고 지금 이 안보실 1차장 요 사람들이구나. 뭐 그 뒤에 또 더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국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9월 19일 뉴욕에서 한일 그 외교부 장관 회의가 있다. 이게 이제 아마 현지 시간이겠죠. 그래서 박진 장관하고 하야시 요시마사하고 그 회담을 할 때 그때 이거를 이제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간 그쪽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국 시간으로 9월 18일에 이 한일 정상회담이 이게 연기되거나 어쨌든 불발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답변이 참 얄팍합니다. 이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노 코멘트 한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던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으면서 지금부터 입 다물고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수준이 참으로 부끄럽다. 이게 될 일이냐?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신이 윤석열이냐 소리가 나오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이나 경과 진행 사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중에 그 계기와 결론이 있을 때 추후 말씀드리겠다. 그래 놓고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적어도 5번, 6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미 확정됐다. 양쪽에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그 한일 정상회담의 계기가 있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결론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진짜 무슨 점장이나 무당이 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이야기하는 그 김은혜 씨가 이랬습니까? 아마 뭐 하여튼 그런 정식 직책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공무원의 말이 어째서 이렇게 허황됩니까? 계기와 결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항의까지 받았다면 진짜 모든 것을 차분히 가라앉혀 놓은 다음에 뭐 뒤에서 할 수 있으면 성과를 내보든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말이 맞거든. 그렇지만 지금은 말 안 할게. 조금 있다가 결과 나오면 그때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한일 정상회담 그거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정해졌다는 말을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 공식적으로는 노 코멘트지. 이런 식으로 나불거리는 이 사람 한시바삐 잘라야 합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월 19일 오후가 되면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이 불투명하다. 사실은 그거 지금 계획 없고 앞일은 모르겠다. 지금 없으면 없는 것이죠. 아주 이제 특별하게 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아무 문제 없다. 개최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얼마나 소심하냐 하면, 욕심이 없느냐 하면, 물론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겠지만 풀 어사이드는 가능할 거다. 그래서 풀 어사이드를 하면 한일 정상회담 한 거 아니냐. 그거는 문제없이 될 거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풀 어사이드도 때려쳐야 되겠죠, 이러면? 사실 이런 상태로 한일 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서로 얻을 것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세금만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눈치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세금만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한일 정상회담을 비록 서서 몇 마디 했어도 그 비슷한 걸 했다는 걸 성과를 챙기려고 이걸 자꾸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에서는 언론들 나서서 해명도 해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일본을 측은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저 일본 정부가 보수 진영 표 때문에 그래서 정상회담에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 징용공 그 사건에서 그 이슈에서 일본 기업의 현금화 조치가 결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일본 기업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그 피해자들한테 주겠다 했던 처음 이야기, 그러면 그게 결정도 안 됐는데 그 한일 정상이 만나서 무슨 해결책을 내겠느냐, 가능성이 적어서 그렇다. 이것도 한국식 그 시각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을 팔아서 이 피해 보상을 하는 거, 그거 아예 반대하고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피해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그들하고는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한국식 그 시각으로 일본을 이해하는 듯이 이렇게 해서 언론에 뿌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몰래 뒤에서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양쪽이 확정한 다음에 동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쪽에서 자기네 성과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이 외교적 관례를 깨고 먼저 그 브리핑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외교적 관례를 깬 거는 윤석열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 일본이 그 강제동원, 한국이 이제 그 빚장이죠. 따지면 한국이 채권자인데 그걸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일본 기업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일본 내에서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일본이 이 정상회담 확정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는 윤석열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겁니까?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일단 필요한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일본 기업 자산은 결국은 팔겠다,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일본이 이런 것을 보고는 한국 정부하고 타협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일본의 여론이 좋지 않다.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런 일들로. 그런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요. 우리는 징용국 문제가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한 게 일본 정부가 불편하다는 거다. 그걸 윤석열 정부가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 이런 소리들이 국내에서 시끌시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원칙은 없고 여러 가지 기법들 어느 특정한 곳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나름대로 절묘한 수법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런 것보다는 아주 좋은 재수라든지 이런 거 그거보다는 정식대로 원칙대로 가는 게 거의 답니다. 이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항상 법대로 원칙대로 정직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워낙 불안정하니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경과되면 역시 원칙이 가장 안전하고 원칙이 가장 성공에 가까운 거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뒤늦게 중앙일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또 이러면 또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이런 데서 또 중앙일보에게 이거 실어달라고 했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한일 간의 합의가 다 돼 있었다. 이게 또 중앙일보가 또 내보낸 겁니다. 그래 이제 한국에서 뭘 처리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이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이거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에서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좀 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 결국 또 일본이 하기로 했다, 몰래 하기로 했다고 또 한 번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뉴스가 되고 말았는데 중앙일보 말로는 한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걸 최종 합의라고 생각해서 서둘러서 발표했다. 그러면은 이 미숙함, 무지함, 그리고 초짜, 이런 아주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낸 이것도 또 사고 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가장 책임이 큰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이 국내 행정이라든지 국제관계 이런 외교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문외한이다. 나는 초짜입니다 하고 그 간판을 흔들고 다닐 때가 아닌 겁니다. 이건 문외한이면 대한민국이 매번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시바삐 스스로 나가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니까 요령부득이다. 대책이 없다. 최소한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 뭐 영화 같은 데서 우랑우탄이 애교 떤다고 입안에 음식 씹다가 입 벌려서 보여주고 미소를 짓죠. 그걸 보통 웃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보는 사람은 역겨운 겁니다. 서로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이 사람들이 국민 앞에 빵긋 웃으면 국민이 속이 썩어 나갑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혐오감을 느끼죠. 이렇게 코드가 안 맞고 이렇게 그들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된 게 용궁에만 들어가면 세상 60, 70 이상 산 사람들이 똑같아져 버리는가.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윤석열 부하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걸 지금 밖에서는 지휘체계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지휘 감독을 잘하면 됩니까? 이들은 자기들끼리 1위, 2위 할 게 아니고 모두 윤석열의 부하입니다. 윤석열의 명이 서는가? 윤석열이 이들을 나가서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 그게 되는가?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보실이 너무 자주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실에서 홍보수석 노릇을 하고 대변인 노릇을 하고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분위기다.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징후다. 그런 겁니다. 바로 직전에도 영빈관 무슨 900억 했을 때 이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아주 작정하고 그걸 방어하고 나섰죠. 그거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는 갑자기 그 뒤에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철회 지시를 했다. 철회해서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석고대죄를 하십시오. 어디 이마 깨지는 꼴 좀 봅시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철회했다고 칭찬받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훌륭하니까 900억, 1700억 그 정도는 껌값이야 이러고. 그리고 뒤늦게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뭐를 봤대나 남의 걸 신문을 봤대나 뭐 하고서 보자마자 철회 지시를 했다. 아이 영민한 대통령이십니다. 이러면서 나도 몰랐어요.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사고를 쳤으면 그쪽 집단 분위기로 봐서 이거 군주제니까 한덕수 총리가 목을 내놔야지. 한덕수 총리가 제 탓입니다 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우수수하고 목 떨어지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 나도 몰랐어요. 자, 거기에서 요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지금 소위 권력이 이제 아직은 권력이 붙어 있다고 그렇게들 보지만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쇠하기 시작하면 참으로 처참할 거다. 그 누구보다도 심하게 당할 거다. 이런 소리가 지금 밖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들이 막무가내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지금 당장 자기 보호를 하려고 자기 방어를 하려고
윤석열한테 침발라 놓고 칭찬하고 자기도 안전하게 거기 더 붙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투성이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딱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뒤죽박죽인 게 밖에 나가면 밖에 탄로가 나죠. 그래 일본에서 9월 19일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외교를 모르는 겁니다.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정치는 그냥 야바위꾼의 술수나 그리고 칼 빼들고 겁주면 죽기 싫으면 복종해 이렇게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실 그래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그런 엄포에 두려워할 것이며 그리고 어느 누가 대통령실이 그렇게 썩어 빠졌는데 공무원 집단이 성실하게 복무하겠습니까? 그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주 흔쾌히 그 합의를 했다. 일찌감치 이렇게 하기로 했다. 얼굴 마주 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되든 안 되든 함부로 말을 뱉어내는 술주정뱅이 같은 이런 표현이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답변으로 나온다는 거 적어도 우리는 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됐든 서서 이야기를 하든 앉아서 이야기를 하든 만일 30분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뺏기고 얼마나 뜯기고 올지 그게 더 섬찟한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